스택을 구현하는 그 몇 가지 서로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방법은 이미 우리가 리스트를 구현하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어떤 클래스를 이미 우리가 앞에서 했고, 그래서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어레이 리스트나 혹은 연결 링크드 리스트나 혹은 벡터와 어레이 리스트는 본질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그런 클래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리스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스택이라는 게 일종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능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리스트보다 더 제약된, 그러니까 더 적은 기능을 제공하는 일종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 클래스를 이미 구현해 놨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스택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죠. 첫 번째는 stack is a list니까, 그래서 stack과 list 간은 is a relationship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is a 관계가 성립하는 클래스의 경우에는 베이스 클래스를 extend해서 서브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extend해서 stack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어프로치이긴 하지만 한 가지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포메이션 하이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리스트를 extend해서 스택을 정의하게 되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결국 스택이 제공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스택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그것은 물론 실용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아무 문제도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스택 클래스가 하나의 리스트 컴포넌트를 멤버로 가지고 있으면서 스택 오퍼레이션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자신의 멤버인 그 리스트 컴포넌트, 리스트 오브젝트가 제공해주는 메서드들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한 게 이제 두 번째 스택 구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의 클래스들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댑터 클래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나의 어떤 한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에게 이렇게 위임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통 딜리게이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스택을 그냥 구현하는 게 사실은 자바에서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약간 그냥 우리가 어떤 좀 학습적인 그런 목적으로 기존에 만들어 뒀던 이제 리스트 클래스들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직접 스택을 구현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일단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배열을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다는 것은 linked list 클래스를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linked list 클래스에서처럼 그 스택 자체를 그냥 linked list로 구현을 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배열을 이용한 스택의 구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array stack이라고 지었고, 물론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스택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할 것입니다. 이 array stack 안에서 데이터들은 이제 하나의 배열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입의 배열 더 데이터를 정의했고, 여기 생성자에서 배열을 생성을 했죠. 뭐 처음에는 크기가 10인 배열을 생성했습니다. 우리가 array reallocation하고 이런 일들은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여러분이 이거 이름이 initial capacity라고 붙인 것만으로도 이미 처음에는 크기가 10인 배열을 잡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배열의 크기를 더 늘려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더 데이터가 실제로 데이터들이 저장될 배열이고, 그 다음에 스택에서는 이제 이 배열의 어디가 탑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탑에 이게 배열이니까 결국 탑의 위치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배열 인덱스일 텐데, 현재 탑에 해당하는 배열 인덱스를 표시하는 변수가 탑 오브 스택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기 값이 -1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택이 비었을 테니까
우리가 제로라고 하면 이제 배열이라는 게 항상 인덱스 제로부터 시작하니까 좀 혼동스럽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탑 오브 스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스택이 비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에서는 object 타입의 initial capacity 크기의 배열을 할당해서 그것을 더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이때 왜 이 배열의 타입을 object 타입으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전에 앞에서 다 했습니다. 이것은 generic스고 임의의 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한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택이 아니라 아무 데이터나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타입의 generic스로 구현을 했으니까 여기 배열의 타입을 어떤 특정한 다른 타입으로 지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제너릭한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오브젝트 타입의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그것을 이 타입 배열로 캐스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너릭스에서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생성을 했었고, 오케이. 여기서 푸시와 팝 같은 현상들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어레이 리스트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뤘던 코드들보다 훨씬 간단한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레이 리스트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한 경우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다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푸시를 하기 위해서 스택에서 푸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절차는 탑 오브 스택 값을 1 증가시키고 배열의 그 자리에 데이터를 써주면 되겠죠. 이것이 스택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배열 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쪽으로 푸시하고 물론 이쪽에서 탑하겠죠. 그래서 탑이라는 게 탑 오브 스택이 현재 스택 탑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탑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데이터가 차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추가한다면 탑 값을 먼저 1 증가시키고 그 자리에 데이터를 써주면 되겠죠. 이것이 푸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열을 쓰는 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이제 꽉 차면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입니다. 배열이라는 것은 항상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현재 이 배열의 용량을 우리가 다 용량이 꽉 찼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리알로케이션 해줘야 되죠. 그래서 탑 오브 스택이 만약에 이 the data.length라는 게 배열의 크기죠. 빼기 1, 배열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하니까 탑 오브 스택이 length -1이라면 이 배열의 마지막까지 이제 데이터가 꽉 찼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리알로케이션을 어레이 리알로케이션을 해서 배열의 크기를 늘려주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푸시를 하고 푸시 연산은 항상 자신이 푸시한 데이터를 다시 리턴해 주도록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다시 리턴해 주었습니다. 팝의 경우에는 물론 스택이 비었는데 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스택이 비었는지 검사해서 만약에 스택이 비었다면 팝을 할 수 없겠죠. 그 경우에 우리는 이제 empty stack exception을 수록하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exception으로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스택을 팝한다는 것은 항상 현재 스택 탑에 있는 데이터를 현재 스택 탑이 가리키고 있는 탑 오브 스택이 가리키고 있는 이 데이터를 리턴해주고 그리고 팝이라는 건 스택에서 이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탑 값을 그냥 1 감소시켜서 여기가 스택의 탑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지우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여기가 탑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스택에 있는 데이터로 취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탑 값을 1 감소시키고 더 데이터 탑 오브 스택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연산자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게 다르다. 이런 거 여러분이 1학년 때 C 언어 시간이나 아니면 자바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탑 오브 스택 그러니까 먼저
현재 탑 오브 스택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거고, 그런 다음에 탑 오브 스택 값을 1 감소시켜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뭐 여기 pick와 isEmpty 이런 메소드가 추가돼야 되겠지만 뭐 간단하겠죠. pick는 뭐 그냥 요 마이너스 빼면 pick가 될 것이고, 그렇죠? isEmpty는 top of state이 마이너스 1이냐 그거를 검사하는 게 isEmpty겠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스택을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번째 스택의 구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링크 리스트 클래스를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스택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드들이 있고 각 노드의 데이터가 저장되고 노드들이 단방향 연결 리스트로, 이 경우에는 단방향 연결 리스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렇게 단방향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쪽을 스택의 탑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 이쪽을 스택의 탑으로 사용할 거냐라는 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얘기는 새로운 데이터를 푸시할 때 이 앞쪽에 이렇게 붙여나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자라고 붙여나갈 거냐. 어떻게 하는 게, 그것은 뭐 이래야 한다거나 저래야 한다 이렇게 무슨 룰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편하냐, 좀 더 쉬우냐라는 문제죠. 스택이라는 것은 탑 쪽에서만 그 푸시와 팝이,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의 추가와 삭제가 탑 쪽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결국 연결 리스트에 앞쪽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이 편하냐, 아니면 이쪽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이 편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쪽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노드를 추가하고 삭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방향 연결 리스트에서 어떤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는 항상 그 일이 일어나는 노드의 앞노드의 주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가 탑으로 삼게 되면 굉장히 뭔가 까다로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팝을 하려면 이 노드를 삭제해야 되는데, 이 노드를 삭제하려면 이 노드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내가 이 노드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되지 않나 싶지만 그게 아니죠. 팝을 하고 또 팝을 하면 이 노드를 삭제하려면 이 노드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나를 이렇게 알고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팝이 연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연결 리스트의 이쪽 테일 쪽을 스택의 탑으로 삼는 것은 아주 당연히 이건 매우 바보 같은 짓이겠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에서는 우리가 스택을 연결 리스트로 단방향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다면 당연히 연결 리스트의 헤드 쪽을 스택의 탑으로 보고, 그 얘기는 새로운 노드를 추가할 때 맨 앞에 이렇게 끼워놓고 노드를 삭제할 때도 얘부터 삭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스택을 연결 리스트로 구현할 경우에 푸시와 팝의 연산은 사실은 연결 리스트에서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는 것,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것, 그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링크드 리스트를 다룰 때 다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거를 그냥 이름만 조금씩 푸시, 팝, 스택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꾸면 연결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링크드 스택이라고 붙였습니다. 물론 스택 인터페이스를 임플먼트하고,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노드를 스태틱 이너 클래스로, 프라이빗 스태틱 이너 클래스로, 이 클래스 외부에서는 우리가 이 클래스 노드라는 이름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줄은 요거는 프레브라는 필드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내가 카피하다가 실수로 한 줄이 지금 우리가 단방향 연결 리스트로 구현할 거니까 이거는 이제 양방향 연결 리스트에서 필요한 필드였죠. 그래서 저거 좀 지우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싱글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에서의 노드 클래스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받는 생성자와 데이터와 다음 노드가 될 노드의 주소를 받는 생성자, 이렇게 두 가지 생성자를 두었고, 그 다음에 탑 오브 스택,
그럼 현재 탑 오브 스택, 여기서 탑 오브 스택은 이제 싱글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에서 헤드에 해당하던 헤드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스택이 비었을 테니까 처음에는 널이겠죠. 그 다음에 푸시라는 것은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거니까 전에 싱글 링크 리스트 클래스에서 add first 하고 똑같겠죠. add first랑 똑같겠죠. 맨 앞에. 그래서 새로운 노드를 만들면서 현재의 탑 노드가 이 새로운 노드의 next 노드가 되고 그러면서 이 새로운 노드가 새로운 탑 노드가 된다. 오케이? 딱 이 코드는 사실은 우리 수업에서 한 3번째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코드니까. 그 다음에 팝 연산은 물론 스테이지 비었다면 empty state exception을 날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remove first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remove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팝은 항상 자신이 remove한 데이터를 리턴해 줘야 되니까 먼저 현재의 탑 노드에 있던 데이터를 리절트라고 한 다음에 볼 일이 다 끝나고 리절트를 리턴해 주는 것은 이제 리턴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고 그냥 연결 리스트에서 싱글 링크 리스트에서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는 것은 그냥 헤드가 head.next 하면 되죠. 탑이 탑.next 하면 첫 번째 노드는 연결 리스트에서 삭제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이것이 팝입니다. 피크와 empty도 뭐 간단하겠죠. 피크도 역시 먼저 스테이지 비었는지를 검사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탑에 있는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게 피크니까 탑.데이터를 리턴해 주면 끝이고 empty는 탑이 널이냐를 보면 되겠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택의 구현은 사실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택 이전에 이미 리스트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 스택의 모든 것들은 그냥 이 리스트에서의 서브셋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배열로 스택을 구현한다는 것은 어레이 리스트를 우리가 구현했는데 어레이 리스트 중에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또 연결 리스트로 스택을 구현하는 것은 싱글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3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택을 응용하는 한 가지 이제 케이스 스타디를 볼 텐데 아주 유명한 그 예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 계산기를 하나 만드는 건데 postfix expression이라고 부르는 postfix expression이라는 어떤 개념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계산기를 구현하는 예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단 postfix expression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수식을 표현할 때 4 곱하기 7, 뭐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쓰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수식을 infix expression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infix라는 말은 여기 in이라는 건 뭔가 가운데라는 거죠. 뭐가 가운데라는 거냐면 이렇게 이진 연산자들이 있을 때 이진 연산자들이 항상 이 연산자의 적용 대상인 P 연산자의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infix ex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7 하면 4와 7이 있고 곱하기라는 연산자가 4와 7 사이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postfix expression이라는 건 뭐냐? 4, 7 곱하기 이런 식으로 쓰는 새로운 표기법, 또 다른 표기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와 7을 곱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가 피연산 자신의 적용 대상인 피연산자들 뒤에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postfix ex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post라는 게 영어 적두어로 뒤라는 얘기죠. free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고 in이라는 건 가운데라는 뜻이고 post는 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postfix ex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infix expression으로 4 곱하기 7은 postfix expression으로는 4, 7 곱하기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4와 7을 곱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말의 어순하고 비슷한 거죠. 영어에서는 항상 동사가 앞에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무슨 같은지 모르겠죠. 우리말에서는 항상 동사가 맨 뒤에 나오니까 4와 7을 곱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4, 7, 2 더하기 곱하기 이건 뭔 뜻이냐? 항상 postfix expression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읽다가 연산자가 나오면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두 피연산자가 이 연산자에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postfix expression은 먼저 4, 7, 2 더하기 나오면 7과 2를 더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7과 2를 더하는 순간에 그 값이 9가 되죠. 그럼 이건 4, 9 곱하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4와 9를 곱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infix expression에서는 이렇게 4를 7과 2를 더하는 것과 곱해라와 같은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규칙이 처음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만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규칙입니다. 4와 7을 곱하고 그럼 그 결과 4, 7, 28 나오겠죠. 28과 20을 빼라 이런 뜻입니다. 결과가 8이 되겠죠. 오케이? 밑에 거는 3, 4, 7 곱하기 4와 7을 먼저 곱하고 4, 7, 28이 되죠. 28, 2 나누기 28을 2로 나누고 14가 되겠죠. 그 다음에 3과 14를 더해라. 그래서 결과가 17입니다. 오케이? 이것이 postfix expression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주 엄밀하게 우리가 얘기하려면 뭐 증명해야 될 거리들이 사실은 되게 많겠죠. 예를 들면 모든 infix expression을 postfix expression으로 표현할 수 있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infix expression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수식을 뭔가 이렇게 postfix expression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려면 뭔가 좀 많은 설명과 증명 같은 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를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infix expression에서는 이렇게 반로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infix expression에서는 반로들이 필요합니다. 반로가 없이는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식을 infix expression에서 반로 없이 쓰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7과 2를 먼저 더해야 된다 이런 걸 반로 없이 어떻게 infix expression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그것에 해당하는 postfix expression에서는 보면 우연인지 모르지만 반로가 하나도 없죠.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postfix expression에서는 원래 반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제 굳이 엄밀하게 하자면 또 증명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관로가 없더라도 infix expression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식을 관로가 없는 postfix expression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첫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포멀하게 증명을 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좀 예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걸 우리가 postfix expression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제에서 만들려고 하는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자에게 postfix expression을 입력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사람에게는 생소한 거니까 사람은 이런 infix expression을 입력을 하면 그럼 먼저 우리의 프로그램이 먼저 이 infix expression을 postfix expression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postfix expression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일을 하는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크게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infix expression을 postfix expression으로 변환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변환된 postfix expression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이렇게 postfix expression이 주어졌을 때 이 postfix expression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변환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봤던 이 몇 가지 간단한 예에서 사실은 이 postfix expression 부위 표기식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사실 이미 다 설명이 됐습니다. 간단한데 수식을 쭉 읽다가 연산자가 나오면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두 개의 피연산자의 연산자를 적용해서 그 결과를 이 자리에다가 일종의 대입을 하고 다시 또 쭉 읽다가 연산자가 나오면 자기 앞에 있는 두 개의 피연산자에 적용을 해서 그 결과를 이 자리에 다시 대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읽어서 연산자가 나오면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대입하고 이런 일을
뭔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코딩을 할 건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스택이라는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아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프로시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하나의 스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스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네 번째 예를 보면 수식을 이렇게 하나씩 쭉 이렇게 읽어서 읽는 과정에서 P연산자가 나오면 그냥 P연산자를 스택에 이렇게 푸시합니다. 맨 처음에 3 스택에 푸시하고 4 스택에 푸시하고 7 스택에 푸시하고 이렇게 P연산자가 나오는 동안에는 그냥 순서대로 스택에 이렇게 푸시를 하다가 연산자가 나오면 곱하기가 나오면 그러면 스택의 메뉴에서 두 개를 팝해서 거기에 이 연산자를 적용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4 곱하기 7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스택에 28을 이렇게 푸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4와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이 자리에 대입한다. 이런 식의 오퍼레이션을 가장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스택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4와 7을 탑해서 4 곱하기 7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스택에 푸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P연산자가 2가 나오면 2를 스택에 푸시하고 그 다음에 연산자 나누기가 나오면 역시 스택에서 두 개를 꺼내서 이때 항상 먼저 나오는 애가 right hand side 그러니까 오른쪽 P연산자고 나중에 나오는 애가 왼쪽 P연산자겠죠. 그래서 28 나누기 2를 하면 그 결과가 14가 되고 이 두 개는 꺼냈으니까 그 결과 14를 다시 스택에 푸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죠. 그러면 다시 스택에서 두 개를 꺼내어서 14와 3을 더해서 그 결과 17을 이렇게 스택에 푸시하고 이렇게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끝까지 스캔했을 때 스택에는 오로지 하나의 값만 남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스택에 남아 있는 이 하나의 값이 바로 계산의 결과입니다. 오케이? 간단한 알고리즘이죠. 수도 코드로 금방 말로 설명했던 알고리즘을 수도 코드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맨 처음에 empty 스택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는 postfix expression을 토커나이징 해가지고 이렇게 토큰 단위로 하나씩 순서대로 본다는 거죠. while에서 토큰 단위로 하나씩 순서대로 보면서 get the next 토큰을 그 다음 토큰을 꺼내어서 만약에 그 토큰이 오퍼랜드면 내가 강의 노트를 아까 오전에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 토큰이 오퍼랜드는 P연산자라는 뜻입니다. P연산자면 그러니까 우리에선 숫자면 그러면 그냥 스택에 그 P연산자를 푸시합니다. P연산자는 무조건 스택에 푸시하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P연산자는 그냥 스택에 푸시하고 만약에 토큰이 연산자면 그러면 스택에서 먼저 right operand를 스택에서 팝하고 left operand를 스택에서 팝하고 그러니까 스택에서 두 번 연속해서 팝을 해서 두 개의 P연산자를 꺼낸 다음에 그 연산자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 연산자가 더하기였으면 덧셈을 하고 곱하기였으면 곱셈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스택에 푸시하고 이 일을 수식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고 그러면 수식이 끝나면 이제 while는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스택에 오직 하나의 값이 남아 있어야 하고 그 오직 하나의 값이 바로 계산의 결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택을 탑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것이 후입 표기식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고 이것은 또 다른 그냥 예입니다. 7, 4,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으면 먼저 7, 4, 마이너스 3까지는 P연산자니까 순서대로 스택에 푸시되고 곱하기 연산자가 나왔으니까 스택의 메뉴에 있는 4와 마이너스 3을 꺼내어서 곱하면 마이너스 12를 다시 스택에 푸시하고 또 1, 5 이렇게 나오니까 1, 5 이렇게 스택에 넣고 더하기 그럼 스택의 메뉴에 두 개를 꺼내서 1과 5를 꺼내서 더하면 6이 되죠. 6을 넣고 나누기 다시 두 개를 꺼내서 6과 마이너스 12를 꺼내서 나누면 마이너스 2 결과 마이너스 2를 넣고 그 다음에 곱하기 다시 마이너스 2와 7을 곱해서 마이너스 14 이렇게 수식이 끝났을 때 스택에는 오직 하나의 값이 나와요. 만약에 수식이 끝났는데 스택의 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남아있다. 이것은 원래 이식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연산자만 있고 연산자가 없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간단한 알고리즘이니까 우리가 바로 이 V 표기식을 계산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바에서 어떤 코드가 클래스 바깥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코드들을 postfix evaluator라는 클래스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면 이 경우에는 이 클래스는 뭐 특별한 데이터 멤버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몇 가지 메서드들로 이 eval이라는 메서드가 사실은 이제 이 클래스에 뭐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val이라는 메서드가 입력으로 하나의 expression, string을 받는데 이 string이 지금 postfix expression입니다. 그 postfix expression을 받아서 이것을 다 계산해서 그 결과를 리턴해주는 eval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먼저 syntax error exception이라는 새로운 일종의 exception을 extend한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과제 때문에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 있었는데 exception 클래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이 경우는 이 exception 클래스를 우리가 postfix evaluator 클래스의 inner 클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static 클래스로 만들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 exception 클래스를 따로 만들 거면 그냥 static 클래스로 만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름은 그냥 정하면 되고 이게 뭐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필요했죠? 우리 과제에서 syntax error exception인가? 이 세 번째 과제할 때 그런 exception 강의 노트에 있는 코드 이렇게 옮기면 exception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줬어야 됐었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exception 클래스 extend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그냥 생성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exception은 이제 수식 표현에 오류가 있을 때 예를 들면 피연산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던가 스택에 마지막에 하나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뭐 2개 이상 남아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수식 자체에 어떤 오류가 있을 때 우리가 이 exception을 생성해서 쓰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사칙 연산만 이 프로그램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4개의 연산자만 다룰 텐데 그래서 이 4개의 연산자로 구성된 스트링을 하나 정의해서 operator라는 이름의 스트링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 괄호가 제대로 쳐져 있나 그 예제였나? 그 예제할 때 이렇게 비슷한 괄호들만 우리가 모아서 스트링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어떤 문자가 괄호냐 아니냐 뭐 이런 걸 이제 string.index of method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판별하고 이런 거를 그런 트릭을 썼었죠. 여기서도 비슷하게 왜냐하면 어떤 문자가 연산자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일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일을 자주 해야 될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오퍼레이션 중에 하나니까 그런 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operators라는 스트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postfix expression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택이 하나 필요하죠. 그 스택을 operand 스택이다. 이 이름을 operand 스택으로 붙인 이유는 이 스택 안에는 피연산자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operand 스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은 모든 피연산자들을 그냥 정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 오브 인티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먼저 이렇게 eval op 그러니까 eval op는 어떤 오퍼레이터를 실제로 계산하는 일을 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매개 변수로 하나의 오퍼레이터가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넷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퍼레이터가 나오면 스택에서 2개를 꺼내어서 적용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스택에 넣는 거죠. 그 일을 하는 메서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택에서 2번 연속해서 팝을 해서 첫 번째 팝한 게 right hand side RHS와 LHS는 right hand side, left hand side를 줄인 말입니다. 얘가 첫 번째 팝한 게 오른쪽 피연산자고 두 번째 팝한 게 왼쪽 피연. 이게 더하기나 곱하기의 경우에는
순서가 상관없지만 나누기나 빼기 때는 이게 누가 왼쪽이고 누가 오른쪽인지가 달라지는 결과가 달라지니까 리절트 0이라고 하고 스위치문에서 오퍼레이터가 더하기냐 빼기냐 나누기냐 곱하기냐에 따라서 더하기면 left hand side와 right hand side를 더하고 빼기는 빼고 나누기는 나누고 곱하기는 곱해서 그 결과를 리절트라고 하고 얘는 그 리절트를 스택에 푸시하지 않고 그냥 리턴 해주도록 되겠습니다. 얘를 호출하는 애가 그 결과를 받아서 스택에 푸시하면 되겠죠. is operator 메서드는 어떤 캐릭터가 오퍼레이터냐 아니냐를 판단해주는 불린 true, false로 이것은 우리가 전에 반론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거랑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퍼레이터들을 모아서 우리가 오퍼레이터스라는 스트링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 캐릭터가 이 스트링 안에 있으면 오퍼레이터는 거고 없으면 아닌 거죠. 그래서 string.index of method를 이용해서 이 캐릭터가 이 안에 있으면 인덱스를 리턴하고 없으면 마이너스를 리턴해주는 게 인덱스 오브 메서드니까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인지를 살펴보면 오퍼레이터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하나의 부위 표기식을 받아서 그것을 계산해서 계산 결과를 리턴하는 메서드입니다. 스택이 하나 필요하니까 먼저 스택을 하나 생성했습니다. 오퍼랜드 스택은 new state of integer인데 물론 스택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가정은 이 부위 표기식을 계산할 때는 연산자의 앞뒤에 하나씩 공백 문자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가정은 별로 지나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이 부위 표기식은 어차피 우리가 요 뒤에 나올 infix expression을 postfix expression으로 변환한 프로그램이 만든 거니까 이건 사용자한테 우리가 중간중간에 공백을 넣어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별로 지나친 가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부위 표기식의 경우에는 사실 공백이 없으면 없을 수가 없습니다. infix expression은 5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부위 표기식은 5, 7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여기 공백이 없으면 이게 5인지 아니면 57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부위 표기식에서는 토큰들 사이에 공백이 사실은 안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토큰이라는 것은 연산자 혹은 피연산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토큰과 토큰 사이에 공백 문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 그런 경우에 토크나이징은 우리가 string.split 메서드로 하는 게 가장 편하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던 거니까 모든 공백 문자들을 부분자로 이용해서 토크나이징 한 다음에 여기 포문에서 이제 for each string, next token, in tokens 이렇게 토크나이징된 각각의 토큰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큰의 첫 글자, 이 토큰이 오퍼레이터라면 한 글자겠지만 오퍼랜드라면 한 자릿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토큰.character 엣제로 일단 첫 글자를 우리가 first character라고 한 다음에 얘가 만약 is digit면 이런 거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죠. 그래서 토큰의 첫 글자가 만약에 숫자라면 이 부분도 내가 당연히 살짝 조금 바꿨죠. 숫자라면 이것은 오퍼랜드 피연산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토큰의 첫 캐릭터가 digit 숫자라면 피연산자라는 뜻입니다. 피연산자의 경우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스택에 푸시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토큰을 그대로 스택에 푸시할 수는 없죠. 토큰이 지금 스트링이니까 숫자이긴 하지만 스트링이니까 그래서 스트링을 정수 값으로 변환할 때 우리가 integer.parseInt 메서드를 쓴다. 이 얘기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integer.parseInt next 이것은 지금 next 토큰이 피연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숫자 값이 나오고 그 숫자 값을 스택에 푸시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실은 오토박싱하고 언박싱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스택 자체가 대문자 인티저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스택이지만 정수 데이터에 대해서 오토박싱과 언박싱을 자바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정수값 int value를 스택에 푸시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은 그냥 오퍼랜드는 스택에 푸시한다 그 얘기고 else if first character가 오퍼레이터면 우리가 어떤 캐릭터가 어떤 문자가 오퍼레이터인지 아닌지 판단해주는 is operator 메서드를 금방 앞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오퍼레이터라면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이벨로피
이벨로피 메서드 호출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벨로피가 했던 일이 스택에서 두 개를 팝해서 두 개를 현상자를 적용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벨로피가 리턴해 주는 값을 다시 스택에 푸시하면 됩니다. ELS는 이제 오퍼랜드도 아니고 오퍼레이터가 아니라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syntax error exception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 포문의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요 다음은 이제 포문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포문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입력 그 postfix expression을 우리가 끝까지 스캔해서 끝까지 다 맞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스택에는 오직 하나의 값만 남아 있어야 되겠죠. 스택에 남아 있는 그 하나의 값이 계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스택을 팝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answer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이게 깜빡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 이 상태에서 스택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이 상태에서 스택이 비어 있지 않다면 이것도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택이 비었는지 체크해서 만약에 스택이 비었다면 이제 모든 게 다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스택에 남아있던 값을 리턴해주고 끝내면 되고, 스택에서 값을 하나 팝했는데도 아직까지 스택이 비지 않고 뭔가가 남아있다는 것은 원래 스택에 값이 2개 이상 이렇게 남아있었다는 뜻이죠. 그것은 syntax error입니다. 원래 수식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역시 syntax error exception. 요 캐치는 어디 뭐냐면 여기서 empty state exception을 여기서 캐치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 우리 이벨로피 메서드에서 이렇게 스테이블 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또 그 postfix expression이 잘못됐다면 이렇게 스택에서 팝해야 되는데 스택이 비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수식이 postfix expression이 5 더하기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왔다면 5를 스택에 넣고 더하기가 나왔으니까 스택에서 2번 연속해서 팝을 해야 되는데 스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스택 empty stack exception이 있어요. 이건 제대로 된 postfix expression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팝을 시도할 때 여기에서 스택이 비었다라는, 아까 우리 스택 클래스에서 empty stack exception이 되겠죠. 그거를 어디서 캐치한 거냐면 지금 여기서 캐치한 거죠. 여기서 캐치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일을 한 와중에 스택에서 내가 팝을 하려고 하는데 스택이 비어서 팝을 할 수 없었다면 empty stack exception을 throw-했을 거고, 그것이 여기서 캐치되어서 syntax error로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postfix expression을 계산하는 부분인데, postfix expression을 계산하는 부분은 뭐 간단하죠. 몇 분 시간이 남았나?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